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예전에 이제 겪었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템 선정하고 그리고 최저가 그리고 마진 그리고 이제 매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벌써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이제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년이 이제 다 돼가요. 이제 4년 반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를 이제 먼저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이제 출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발점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오프라인 뭐 이제 그 음식점이나 매장 같은 경우는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점포에 그리고 유동인구 뭐 이런 이제 조사라든지 아이템의 차별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터넷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출발점만 잘 선정해 주시고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잘 이제 모르시는 상태잖아요. 이제 어떤 몰이나 이제 쇼핑몰을 들어갔는데 물건 리스팅된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보시면은 그게 납니다. 디자인을 이제 직접 하는 데하고 아니면은 이제 배송대행 그리고 이제 B2B를 이용해서 그냥 이제 퍼다 나르는 이제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보시면 물건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특별하게 이제 자체 쇼핑몰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이제 좀 이제 퍼다가 이제 하는데요. 그리고 재고도 거의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이 하는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딜리버리 타임이 굉장히 이제 단축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택배 시스템도 굉장히 좋아요. 거의 80% 이상이 제품을 당일 발송을 하면은 하루 정도면 거의 도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화라고 이제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죠.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제 나이 또래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제 저보다 이제 제 뭐 한 저보다 이제 열 몇 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그 경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 전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 인구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회사를 이제 그만두시면 결국은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뭐 창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실인데요. 음, 그 대신에 우리나라는 너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창업을 해도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본인이 직접 뭐든지 해야지 인건비도 절약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화 정도 되지 않은 이상은 사장도 직원하고 이제 수평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저는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사람은 진짜 생물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이제 선정을 하실 때요. 이 쇼핑몰 같은 거나 이제 미니몰을 보시게 되면은 제품이 몇 개 없는데도 굉장히 피드백도 많고 구매 개수가 되게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진짜 돈이 많은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은 정말 매입을 말도 안 되는 단가에 거의 깡패같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회전력, 거래처를 이제 갖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직접 OEM 브랜드화를 해서 마진을 이제 많이 보면서 제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 돈이 있으신 분들이고 제품이 중구난방으로 막 몇만 개, 뭐 몇십만 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집에서 시작했는데 3개월 정도 집에서 시작했어요. 3개월 정도 리스팅을 한 2,000개? 2,000개 정도 하고 이곳 답심리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이제 아이템들을 좀 보고 그 제품이 이제 팔리는지 그리고 단가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쪽 답심리로 넘어왔는데 벌써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고가 아예 하나도 없었고요. 한 2년 동안은 거의 하나도 없었고 사무실만 갖고 있었어요. 반대로 리스팅을 한 2만 개까지 했어요. 2만 개까지 했기 때문에 주문이 지금 주문의 한 4배 정도가 더 들어오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도 가장 많을 때는 7명까지 유지해봤고 보통 한 4명에서 5명 정도 유지를 했는데 그때 매출이 한 8천에서 1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건물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무슨 맨날 이사 가냐. 뭐 이사 갈 정도로 물건을 박스를 많이 포장하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사자인 저밖에 몰라요. 왜 계속 그때 힘들어졌냐면은 마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진짜로 그때 10만 원짜리 물건 팔아서 1,000원 남고 2,000원 남는 경우도 진짜 많았어요. 40만 원짜리 팔아서 만 원, 2만 원 남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많이 팔면은 뭔가 이루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금의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물건을 이제 많이 팔면 그만큼 정산되는 금액이 많으면 내가 그 돈 갖다가 거래처에 결제는 좀 늦게 해주고 좀 이제 늦게 해줄지언정 제가 그 돈 갖다가 제품을 매입하거나 수입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물건을 정말 많이 팔아봤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좋지 않아서 작년 초에 아예 취급하던 제품들을 싹 다 딜리트 시켰어요. 그냥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노출되어 있는 물건 개수가 1000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000개가 좀 안 되는데 하지만 매출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예전보다는 상황이 더 좋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적어요. 훨씬 적죠, 예전보다. 근데 반대로 줄 돈이 거의 없어요. 줄 돈이 많이 없어요. 옛날에 비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자면은 최저가로 판매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저도 초창기에 검색을 많이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물건을 엄청나게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 자금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물건을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현찰화 시켜야 돼요. 그런 이제 골드 아이템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카테고리든지요. 그런 경우로 하시는 경우가 그렇고 마진을 이제 진짜 많이 보면서 물건을 많이 판다. 이건 진짜 이제 극히 소수죠. 그러면 정말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아이템이라는 거는 그 무역이 멸망하고 그 국제적으로 무슨 뭐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이템은 계속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이 잘 된다 그러 싶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있죠. 다 달라붙어요. 다 달라붙어. 그럼 결국은 또 마진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치고 빠지기 싫어서 디자인 등록도 하고 상표 등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은 금형을 조금씩 바꾸면서 그걸 다 피해가요. 다 피해가요. 다 피해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본인이 그 자본 금액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단 아이템을 선정해 두시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용품이다 이러면은 자전거 용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전거는 너무 고가라서 판매하기가 좀 무서워요. 그러면은 자전거에 많이 쓰는 뭐 이제 뭐 자전거 뭐 의류 그리고 뭐 랜턴 그리고 뭐 모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보면서 제품이 얼마 정도에 또 판매가 되고 어떤 물건들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거래처를 참조하라는 얘기는 그런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소개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무조건 페이먼트는 현금으로 해주면 됩니다. 현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해 준다는데 물건 안 주는 업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그런 업체들을 만나기가 어려우면 인터넷 도매 시장에서 서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서치를 해보셔가지고 이 인터넷 창업은 정말로 신기한 게 제품을 출품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판때기를 깔아보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건을 본인이 직접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배송 딜리버리 타임을 그 업체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업체가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재고가 없어도 공장하고 거래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거래를 맺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리스팅을 하는데
제 주위에도 동생들이 있어요. 하루 주문이 30건, 50건이 돼도 하루에 10만 원을 벌 수가 없어요. 네. 5만 원에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 마진율이 5에서 10% 정도?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몰라요. 본인들이 이제 등록 같은 거는 하지만 직접 이제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그 이미지도 다 퍼다 날리는 일이 다 많다 보니까 간편하고 아주 좋죠. 근데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제 대표 이미지, 상세 이미지를 이제 변경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음, 물건을 받는 업체에서 키워드가 설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른 키워드가 있는지 또 조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이제 구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도 분명히 인터넷으로 판매를 합니다. 다 도매하는 업체는 거의 소매도 같이 해요. 요즘은 거의 다 같이 해요. 거대하게 돼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기업화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키워드를 똑같이 올리고 아예 대표명도 똑같이 올리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줄 서는 경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대 혜택의 수혜자는 당연히 그 업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업체가 많이 팔게 되죠. 똑같은 키워드에 만약에 똑같은 금액 아니면 금액 갖다가 이제 치킨 레이스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리 리스팅을 많이 해도 확률 싸움이 이제 되는 거죠. 확률 싸움이라고 하지만 물건을 10,000개, 20,000개 등록하는데 어떻게 죽은 것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문제에 있는 겁니다. 제가 2만 개를 등록을 했을 때 아이디를 이제 복수 생성해서 내봤더니 진짜 매출이 2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반대로 무슨 일이 있냐? 재고가 없다 보니까 2배 정도 더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면은 직원을 더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업체들에서 계속 외상 금액을 이제 늘려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여신한도를 외상 금액을 뭐 50만 원, 100만 원에 시작했다. 그러면은 한 달 안에 500으로 늘려주고 두 달 안에 1,000만 원으로 늘려주고 계속 고물주처럼 늘렸다 줄였다 이제 업체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판매되는 금액은 무지하게 많은데 줄 돈도 항상 결제일이 있어요. 그 기한 내에 그 돈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외상을 줬다는 거에 저는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근데 인터넷 판매는 이제 반품도 많고 그리고 이제 로스 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운영비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돈이 결국 이제 마진이 없으면 빵꾸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이제 어떻게 메꿔야 되냐? 물건을 손해 보면서 파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업체들이 손해 보면서 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저 또한 이제 그래 봤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금액을 결제 금액을 이제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항상 리스팅되고 노출됐던 그 상품들이 마진이 없는 그런 싸움하는 물건들만 아주 미친 듯이 아주 등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최저가가 아니면 등록이 이제 안 되게 되고 소비자들도 주문할 때 이미 알게 돼요. 우리가 최저가니까 제품이 만약에 손해를 봐서 만약에 못 보낸다 그러면 막 따져요. 왜 안 보내주냐? 왜 똑바로 관리 안 하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점은 제가 볼 때는 마진은 적어도 한 50% 정도는 책정을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50%면 뭐 사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저는 지금 뭐 제가 직접 하는 것들은 마진이 무조건 2배는 넘어요. 2배가 넘어야 되고 왜 남의 물건도 한 50%를 계산을 하냐면은 인터넷 마켓에서 떼가는 수수료하고 그리고 로스버는 이제 반품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거의 한 20% 정도 책정을 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50%로 책정을 해두게 되면 결국은 우리한테 이제 돌아오는 거는 3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판매했을 때 300만 원의 마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300만 원 정도 마진이면 직장 생활 이제 하는 거라 보실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꾸준하게 번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이 일을 이제 하다 보면은 꾸준하게 벌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 상품들에 이제 굉장히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롱런할 수 있는 게 먹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입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아이디어 상품 특히 아이디어 상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리스팅 많이 해봐도 그렇게 많이 팔 수가 없어요. 그 제품을 개발한 업체들이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물건을 받아다가 이제 하는 거는 그렇게 판매가 절대 많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최저가로 물건을 파는 거는 정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저가 밑에 2순위나 3순위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 1순위가 빠지게 되면은 마진이 좀 생긴 상태로 폭발적인 주문이 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 커피를 최저가보다 약 한 2배 정도 높게 설정을 해놨는데 한 2순위, 3순위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1순위 쪽에서 재고가 다 없어지니까 가지고 있던 재고가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최저가로 무조건 물건을 팔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최저가 아니면 물건이 안 팔린다는 습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물건을 사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계속 물건을 나가서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진이 없는 물건들을 계속 팔게 되면은 결국은 뭐 내 마진이 요만큼이라도 생기게 되는데 이만큼의 또 마진은 또 운영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또 그리고 뭐 여기저기 또 많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나중에는 빚으로 생기게 돼요. 빚으로. 그렇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어 이제 내가 좀 관심 있는 아이템을 선정을 해두시게 된다면 그 아이템을 시작점으로 해서 물건들을 관찰하시고 하나하나 차근히 리스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스팅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그 리스팅을 내가 관심 있는 걸로 이제 잡아두시고 여러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많은 업체에서 신상품들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 제품들을 또 리스팅하고 붙여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만약에 한 달에 100개 정도의 상품을 리스팅한다는 목표만 잡아 두셔도요. 1년이 지나면은 1000개 이상의 제품들이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 한 달 안에 뭐 5,000개, 10,000개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뭐 몇십만 개 제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그거 이제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자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보내주는 그 업체가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은 본인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생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 물건을 남의 물건을 이제 받아서 판매를 할지언정 거기에 비슷한 이제 아이템들을 그거를 참고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퍼뜨려 가지고 아이템들을 이제 개발이라는 거는 좀 굉장히 어렵고요. 참조해 가지고 제품이 어떤 게 좀 유통이 되는지 그리고 일단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일단 안정적으로 그게 이제 판매가 이제 많은 아이템들은 벌써 자리를 잡은 아이템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후발주자로 뛰어 들어봤자 이익을 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야. 근데 반대로 하지만 수익은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느 사람이 1000개 팔 때 나는 10개, 50개를 팔지언정 수익이 많이 나는 판매로 이루어져야지 나중이 됐을 때 마진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진을 많이 보게 되면은 직원도 채용해서 일 부리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제가 진짜 1차적으로 좀 이제 안 좋았던 게 국내 마켓하고 해외 마켓 시장을 동시에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이제 한국하고 세 개 나라에서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의 물건을 판매할 때 굉장히 물건들이 이제 좀 많이 팔렸어요. 제가 치킨레스 싸움을 했었어요. 마진 10%, 5% 싸움을 해가지고 인터넷 이제 외국에 파는 것도 이제 숙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정산을 이제 나중에 한 번에 이제 받게 될 때는 좋은데 물건을 계속 보낼 때 너무 힘들어요. 마진이 없는 물건들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계속 그냥 몇 천만 원씩 그냥 계속 나간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에 뭐 2, 3천만 원은 진짜 쉽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남의 물건을 뭐 몇 천만 원씩 사서 유통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자금력이나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은 직접 물건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직접 조금씩 그 상품을 OEM 하셔가지고 자기 상품도 달아가지고 유통시키는 게 확률이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지금은 몇 천 개, 뭐 10,000개 이상 안 해도 제품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알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뭐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합의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얘기 드리는 게
남의 물건 갖다가 이제 자리를 잡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참조해서 자리를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만의 아이템으로 이제 변환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거기서 또 생성해내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스텝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아요. 결국은 제가 이제 무엇보다도 얘기 드리는 거는, 마진 없는 장사는 결국은 망하는 것보다 못하는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손해를 좀 안 보고 그냥 끝낼 수는 있어요. 근데 마진 없이 물건을 막 너무 많이 팔게 되면은 결국은 되게 이제 힘들어져요. 그렇게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리고 매출이 많아지게 되면 이 세금 관련해서 또 어마어마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가 생겨.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라에서 3천만 원, 2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소득세를 내라 그래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냐? 빚을 내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을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는 게 좋지. 뭐 중구난방으로 뭐 확률이 좋아요. 근데 물건을 등록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 마진 없는 물건으로 10건 주문 받는 거하고 마진이 진짜 많은 제품으로 한두 건 주문 받는 거는 이 게임이 안 돼요. 아주 간단하게 만 원의 이익을 보는 물건을 하루에 100개를 팔면 하루에 1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대는 인터넷 그 판매에 대해서 이제 물건 같은 경우는, 제품이 이제 비싼 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이 이제 비싼 경우는 저는 절대 소비자들을 다 믿지 않아요. 쓰시고 반품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본인이 떨어뜨리고 파손시키고 원래부터 이랬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금액도 꽤 많습니다. 맨날 싸우는 일도 많고요. 금액이 많다 보면은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남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잘못되면은 그냥 마이너스 보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담 없는 가격이 이제 5,000원에서 15,000원 정도에 이제 매입을 해서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 이제 팔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은 가격이 싸다는 게요, 어떤 얘기냐면요, 아이템 가격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 매장에서는 이게 만원인데 인터넷에서는 무조건 싸가지고 이게 뭐 8,000원인지 7,000원인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인터넷은 물건 제품들이 낮은 가격대의 금액들이 폭발적으로 판매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제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시거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키워드, 그리고 숫자, 이런 거, 이 사람들을 상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웹상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 만 원의 제품, 뭐 3만 원의 제품, 이런 게 이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이제 구매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정말로 3천 원에 뭐 만약에 수입해서 3만 원에 파는 물건들도 있어요. 네, 있고요. 심하게 800원에 이제 800원에 매입해서 뭐 15,000원에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뭐 주위에서 너무 많이 마진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떳떳합니다. 제가 그만큼 노력을 했고 이 정도 상품이면은 이 정도 금액이 형성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내렸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판매되고 있어요. 모두 뭐 그렇게 많은 제품들이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뭐 3만 원에 매입해서 10만 원에 팔거나, 이렇게 저도 이제 마진 없는 이제 장사에서 마진 있는 장사로 이제 전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점이 똑같은 사무실이죠. 예나 지금이나.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많이 적게 들고요. 그리고 업체에 오는 클레임이라든지 반품 교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아침 뭐 7시, 8시에 나와서
밤 7시, 8시 들어가는 일이 많았다 그러면 지금은 하루에 3, 4시간만 일해도 모든 일을 마무리 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장사에 대한 이제 재미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마진이 많아지게 되면요. 마진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마진이 없으면 일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마진 있는 물건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일단 목표를 이제 잡으실 때 매출 금액보다는 내 마진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유지가 된다. 반대로 10%의 마진을 봐도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아이템의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저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는, 아이템은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아이템을 이제 선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거래처를 이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거래처를 만들어서 나보다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고 또 다른 물건도 또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본 금액이 많지 않은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틸 수 있는 거는 아이템을 계속 늘리는 경우예요. 늘리고 없애고 늘리고 없애고,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설정이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처럼. 지금 시장에서는요. 내가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롱은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의류업체를 보게 되면은, 의류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을 보면 오늘 여직원들이 하루 뭐 발송량이 뭐 1,500건에서 3,000건 이런 걸 얘기를 해도, 그럼 왜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템 개발을 이제 안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 파는 물건이 있어도 소비자들이 결국 안 사주고 관심이 없어지면 끝인 거예요. 모든 거는 다 소비자가 알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템을 리스팅하고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10개의 아이템을 출품하게 되면 분명 한 건, 두 건 정도는 입질이 와요. 낚시처럼. 아이템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지, 모든 거를 내가 결정하고 이건 잘 팔릴 거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느낌상으로 괜찮겠지 하고 그 확률을 이제 보는 거죠. 네. 여보세요? 이제 일단 아이템 선정을 할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오프라인에서 얼마 정도에 판매되는지, 그리고 인터넷 도매 시장에서 내가 사는 금액, 그리고 내가 팔 수 있는 금액, 그거를 선점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모든 아이템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는 갖다 놓으면 무조건 팔립니다. 다 무조건 팔려요. 단지 많이 팔리냐 적게 팔리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물건은 갖다 놓으면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무조건 팔리게 되어 있어요. 방법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